오랜만에 거대 괴수의 등장을 다루는 영화가 개봉합니다. 브리 라슨, 톰 히들스턴과 사무엘 잭슨 등 쟁쟁한 배우들이 나오는 콩 스컬 아일랜드인데요. 무려 일본의 유명한 괴수물인 고질라의 세계관을 공유하며 만들어진 작품이고, 나중에 콩과 고질라의 대결까지 만들어질 시리즈의 첫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어 더욱 궁금했습니다. 덕플TV의 눈으로 본 콩 스컬 아일랜드의 느낌을 전해드릴게요. 아무말 수다방송 덕플TV 지금 시작합니다. 베트남 전쟁 종전 협상이 이루어진 날, 한 과학자 집단 모나크가 극적으로 미지의 섬에 대한 탐사 허가를 받아냅니다. 늘 폭풍우가 둘러싸고 있어 발견되지 않았던 섬이 위성사진의 발전으로 인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이죠. 탐사 작업을 위해 전직 군인 출신의 추적자 콜라드와 함께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패커드 중령과 그의 비행 중대 스카이데블이 합류하고 반전 사진가인 위버까지 합세해 미지의 섬 스컬 아일랜드로 떠나게 되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외부와 격리된 그 섬에는 이제껏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각종 크리처들이 살고 있었고, 그 섬의 지배자이자 신으로 추앙받는 콩이 있었습니다. 조사의 일환이라며 미사일을 투하하는 인간들에게 분노한 콩은 인간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뿔뿔이 흩어진 인간들은 섬에서 탈출하기 위해 그리고 동료들의 목숨에 대한 복수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는 자신이 마치 왕인 듯 지구를 호령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잔인하며 또한 동시에 자연 앞에 작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전반적으로 영화의 주제의식이 굉장히 확실하게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광기 어린 패커드 중령의 모습을 통해 동료가 아니면 무엇이든 공격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인간의 속성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화의 주인공인 콩입니다. 콩은 스컬 아일랜드의 지배자로 자신의 부모를 죽인 스컬크롤러와는 적대적인 관계이죠. 생물들 간의 위계를 잡아주고 스컬크롤러에게서 다른 생물들을 구해주기도 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영화에 등장하는 콩은 아직 성장이 끝나지 않은 청소년기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영화 내에서 엄청난 맷집과 전투 실력을 보여주는데, 후에 나올 고질라와의 대결이 아주 기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컬 아일랜드의 무법자, 사신과도 같은 존재, 바로 스컬크롤러입니다. 스컬크롤러라는 이름은 몇십 년 전에 이 섬에 난파한 말로우가 지어준 이름인데요. 그 이름처럼 얼굴 부분이 해골처럼 생겼습니다. 평소에는 섬의 어두운 지하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활보하고 다니는데, 콩은 이 스컬크롤러들에게서 섬의 생물들을 지키며 그들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스켈 버팔로는 이 섬에서 흔치 않은 온순한 동물인데요. 흩어진 일행 중 콜라드와 위버가 있던 무리가 마주쳤던 동물인데요. 인간들이 아무도 공격을 하지 않자 뒤돌아서 자기 갈 길을 간 소쿨한 생물이죠. 대나무 숲에서 발견되는 생물 뱀부 스파이더도 있습니다. 다리 부분이 대나무와 완전히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대나무 숲에서 그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죠. 대나무 다리로 인간들을 무자비하게 꽂아버리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철처럼 강력한 거미줄에 먹이를 유인해서 잡아먹는다고 하네요. 워킹후드는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생긴 생물입니다. 영화에서는 나무인 줄 알고 앉아있다가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깜짝 놀라는 장면도 나왔죠. 엄청나게 날카로운 이빨과 거대한 턱뼈를 가지고 있어 위협적입니다. 마치 크라켄을 연상시키는 거대 문어 리버 데빌도 있습니다. 물속 깊은 곳에 숨어있어 무서운 녀석인데 중간에 콩과의 전투신도 나오죠. 오징어와 문어를 닮은 모습으로 붉은 몸체를 가지고 있어요. 주로 물밑에서 사냥하는데 턱을 원심불리기처럼 회전시켜서 소용돌이를 만들고 빨려 들어오는 먹이를 큰 입으로 삼켜버린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생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세한 모습들은 영화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일단 영화에 다양한 크리처들이 등장한다는 것이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특히 괴수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아하실 만한 작품이라는 거죠. 앞서 여러가지 크리처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생김새만 보아도 알 수 있듯 개성 강한 크리처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가장 볼만한 것은 콩과 스컬크롤러입니다. 콩과 스컬크롤러의 우두머리가 맹렬히 싸우는 장면은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콩은 이전 영화들에 등장했던 킹콩보다도 4배는 더 거대하게 만들어졌는데요. 마치 인간처럼 도구를 이용해서 싸우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영화의 색감과 액션씬을 포함한 비주얼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태초의 섬의 다양한 자연환경을 표현한 영상의 색감이 좋더라고요. 콩이 처음으로 등장하던 석양을 비롯해 약간 생뚱맞지만 오로라가 나오는 장면들도 있었어요. 또 거대한 콩이 헬기를 거침없이 찢어버리는 것이나 다른 생물들과 싸우는 액션 또한 볼만한 포인트입니다. 일단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캐릭터의 활용이었습니다. 다양한 설정을 깔아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인간 캐릭터 각각의 매력이 별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특히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톰 히들스턴의 역할이 거의 없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진 군인 출신의 추적자라는 설정인데 사실상 추적자로서도 액션으로서도 활약하는 장면이 거의 없었어요. 콩 부모의 무덤에서 잠시 나왔던 액션 장면 빼고는 액션씬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나마 위버로 나온 브리 라슨이 훨씬 더 활약하는 장면도 많고 콩과의 교감 장면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캐스트에 이름을 올려야 할 것 같더라고요. 몇몇 장면에서는 마치 그녀가 연기할 캡틴 마블을 미리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사무엘 잭슨의 경우는 이 영화에서 유일한 인간 악역입니다. 종전 협상을 아쉬워할 정도로 전쟁과 승리라는 것에 얽매여 있는 사람인데요. 전형적인 바람 캐릭터라서 보는 내내 고구마를 먹은 듯 답답했습니다. 아쉬운 포인트 두 번째로는 바로 영화의 BGM입니다. 예고편을 보아서는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음악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BGM을 의식한 나머지 굉장히 촌스러워졌다는 느낌이었어요. 컨트리 음악만 틀면 70년대가 된다고 착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영화에는 쿠키 영상이 존재합니다. 엔딩 크레딧이 모두 올라갈 때까지 좀 지루하긴 하지만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쿠키 영상은 무려 영화의 속편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영화를 제작한 레전더리 픽처스는 워너브라더스와 손을 잡고 2019년에는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스를 2020년에는 고질라 대 킹콩을 개봉시킬 예정이라고 해요. 이번에 콩을 기존의 킹콩보다 훨씬 거대하게 만든 것도 고질라와의 대결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분량도 아주 짧지 않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내용이 등장하니까 자리를 지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콩 스컬 아일랜드의 리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Skull Island, rated PG-13. Experience it in IMAX March 10th.